이 결혼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말하거나 영원히 침묵하십시오. 신부의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반대합니다. 부자의 아들이 외쳤다. 오케스트라가 멈추고 하객들은 얼어붙었다. 아버지, 지금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제 말을 듣지 않을 거예요. 순식간에 축복의 자리가 혼란으로 변했고 결혼식은 그 자리에서 끝났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보고 계신다면 댓글로 당신이 보고 있는 도시를 남겨주세요. 서울의 하늘이 잿빛으로 변해가는 가을 아침이었다. 윤상준의 입에서 새어나온 한숨은 차가운 공기 속에 흰 연기처럼 퍼져나갔다. 올해의 첫 찬바람이 그의 뺨을 스치며 지나갔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것은 그의 마음이었다. 30년간 한결같이 출근하던 대항그룹에서 일주일 전 그는 하루아침에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정년까지 3년뿐인데 단 3년 상준은 넥타이를 꽉 조이며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눈가의 주름은 더 깊어진 듯했고 흰머리는 언제부터인가 더 늘어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오늘도 어김없이 정장 차림으로 집을 나섰다. 어디로 갈지도 모르면서. 대항그룹에서의 30년은 그의 청춘이었다. 27에 입사해 성실함 하나로 중간 관리자까지 올랐던 그였지만 마지막 임원 승진에서 번번이 밀려났다. 융 과장님은 성실하지만 혁신이 부족해요라는 평가가 늘 그를 따라다녔다. 그럼에도 상준은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다. 동료들은 그를 믿음직한 윤 과장이라 불렀고 그 이름표만으로도 그는 자부심을 느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이웃집 김 여사와 마주쳤다. 상준 씨, 요즘 회사 늦게 가세요? 항상 새벽같이 나가시더니. 상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아, 네, 요즘 좀 일이 바뀌어서요. 거짓말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실제로 일주일 전 팀장이 그를 회식 자리로 불러 술잔을 건네며 말했던 그 순간이 떠올랐다. 윤상준 씨, 미안하지만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구조조정 1차 대상에 이름이 올라갔어요. 회사를 위해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준은 그 순간의 굴욕감을 잊을 수 없었다. 술자리에서, 그것도 후배들 앞에서 해고 통보를 받은 것이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단지 술잔을 비우고 목례를 한 뒤 자리를 떠났다. 30년의 헌신이 그렇게 허무하게 끝났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걷는 동안 상준의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매일 아침 활기차게 뛰어가던 버스 정류장을 지나치며 그는 문득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이제 그는 누구인가? 회사원도 아니고 가장으로서의 자존심도 무너진 채 그저 57세의 아저씨일 뿐이었다. 상준 씨, 어디 가세요? 단지 경비실에서 20년째 일하는 박노인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상준은 언제나처럼 정중히 인사했다. 아, 박 어르신, 그냥 산책 좀 하러요. 요즘 회사 안 가시나 봐요. 매일 아침 정장 입고 나가시던데. 박노인의 무심한 질문에 상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네, 잠시 쉬고 있습니다. 쉬고 있다니 얼마나 공허한 말인가. 그는 자신이 거짓말쟁이가 된 기분이었다. 한강공원에 도착한 상준은 습관처럼 벤치에 앉았다. 출근 시간이 지나 공원은 한적했고 간간히 조깅하는 사람들과 유모차를 끄는 젊은 엄마들만 보였다. 가을 바람에 떨어지는 은행잎들이 그의 발 앞에 쌓였다. 상준은 문득 자신도 저 낙엽처럼 쓸모없어진 존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 가슴이 저렸다. 주머니 속의 휴대폰이 잠시 진동했다. 와이프였다.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여보, 나 해고됐어요 라는 말이 그의 입에서 나올 수 있을까? 30년간 가정을 책임져온 가장으로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또 다른 죽음과도 같았다. 강물을 바라보며 상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급히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다. 남자가, 그것도 가장이 이렇게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그는 항상 믿어왔다. 하지만 지금 그의 가슴 속에는 두려움만이 가득했다. 내일은 대체 어디로 가야 하지? 텅 빈 하늘을 올려다보며 상준은 자문했다. 하지만 가을 하늘은 그에게 아무런 대답도 주지 않았다. 그저 차가운 바람만이 그의 외로운 어깨를 스쳐 지나갔다. 한강의 차가운 바람이 상준의 뺨을 스치며 지나갔다. 해가 서서히 기울고 있었다. 벤치에 앉아 하루를 보낸 그의 손목시계는 오후 5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평소라면 이 시간에 마지막 보고서를 정리하며 퇴근 준비를 할 시간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에겐 퇴근이란 단어조차 사치였다. 상준은 천천히 일어섰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동안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한다는 핑계로 귀가 시간을 늦춰왔지만 오늘은 그럴 수도 없었다. 다리가 저리고 배가 고팠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귀갓길, 상주는 편의점 앞에 멈춰 섰다. 문득 옛날 신입사원 시절 야근하고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는 미래가 창창했다. 그러나 지금 그는 다시 삼각김밥을 들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듯한 기분이었다. 윤상준 씨, 맞죠? 낯선 목소리에 상주는 고개를 돌렸다. 오래전 같은 부서에서 일했던 후배 강태우였다. 그는 아직도 회사 명찰을 달고 있었고 양복 차림이었다. 아, 태우 씨, 오랜만이네요. 네, 과장님. 퇴근하세요. 태우의 눈빛이 상준의 손에 들린 삼각김밥을 향했다가 다시 그의 얼굴로 돌아왔다. 상준은 무언가 변명하려다가 입을 다물었다. 거짓말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사실 저는 이제 회사에 다니지 않아요. 태우의 표정이 굳어졌다. 네, 무슨 일이? 구조 조정이요. 지난주에 잘렸어요. 말을 내뱉는 순간 상준은 자신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음을 느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상황을 말한 것이다. 태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소문 들었어요. 이번 구조조정이 정말 무자비하다고요. 50대 직원들은 거의 다. 상주는 말을 자르듯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30년이나 일했으니 이제 쉴 때도 됐죠. 그나저나 태우 씨는 어떻게 지내요? 그들은 잠시 세간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태우는 이제 팀장이 되어 있었고 얼마 전에 둘째가 태어났다고 했다. 상주는 그런 태우가 부러웠다. 그의 나이대는 자신도 저렇게 활기찼었다. 그럼 이만 상주는 핑계를 대며 자리를 떠나려 했다. 과장님, 태우가 그를 불러 세웠다. 저희 회사가 협력업체 직원을 뽑고 있어요. 제가 과장님 이력서를 전달해 드릴까요? 상주는 순간 기쁨을 느꼈다. 하지만 곧 그 기쁨은 씁쓸함으로 바뀌었다. 대한그룹의 중간 관리자였던 그가 이제는 협력업체 말단 직원으로 지원해야 한다니. 고마워요, 태우 씨. 하지만 제가 좀 생각해 볼게요. 태우의 표정에서 동정의 기색이 역력했다. 그것이 상준에게는 더 큰 상처였다. 집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상주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은 점점 깊어가고 있었다. 직장인들로 북적이던 거리가 이제는 한산해지고 곳곳에 귀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상주는 자신의 모습이 담긴 창에 비친 얼굴을 바라보았다. 피곤하고 늙은 얼굴이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 속에서 그는 더 이상 윤 과장을 찾을 수 없었다. 그저 길을 잃은 한 중년 남자만이 있을 뿐이었다. 집이 가까워질수록 상준의 가슴은 더욱 무거워졌다. 오늘도 그는 아내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내일 아침 그는 또다시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맬 것이다. 갈 곳도 없으면서.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상준의 손가락이 떨렸다. 문이 열리고 익숙한 신발장과 현관등이 그를 맞이했다. 오후 7시, 평소라면 퇴근 후 들어오는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는 평소처럼 다녀왔습니다. 라고 외치려다 말았다. 대체 어디를 다녀왔다는 말인가? 여보, 왔어요? 주방에서 아내 미경의 목소리가 들렸다. 상주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응, 왔어. 미경은 앞치마를 두른 채 그를 맞이했다. 28년 함께한 아내의 얼굴에는 이제 주름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다. 오늘은 일찍 왔네요. 회식 없어요? 미경이 물었다. 오늘은 좀 피곤해서. 거실로 들어서자 대학생 아들 재훈이 노트북을 붙들고 있었다. 그는 잠깐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보더니 다시 화면에 집중했다. 아빠 안녕하세요. 아내 상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예전에는 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언제부터인가 그들 사이에도 거리가 생겼다. 상주는 가족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소외되었는지 새삼 느꼈다. 그동안 그는 직장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가족과의 관계를 소홀히 했던 것은 아닐까. 저녁 먹어요. 오늘은 된장찌개 끓였어요. 미경이 식탁을 차렸다. 식탁에 앉은 세 사람은 묵묵히 식사를 시작했다. 상주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입맛이 없었다. 미경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상주는 순간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다. 일주일 전 해고된 사실,
오늘 하루 종일 한강공원을 배회했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불안까지.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또 다른 거짓말이었다. 아니, 괜찮아. 요즘 프로젝트가 좀 힘들어서 그래. 많이 피곤하시죠? 제가 어깨라도 주물러 드릴까요? 상주는 아내의 따뜻한 배려에 가슴이 메었다. 이런 아내에게 어떻게 자신의 실패를 말할 수 있겠는가? 괜찮아요. 그냥 좀 쉬면 나아질 거예요. 식사를 마치고 소파에 앉은 상주는 리모컨을 들었다. 뉴스 채널에서는 경기 침체와 실업률에 관한 보도가 나오고 있었다. 최근 50대 이상 중년층의 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대기업 구조 조정으로 인한 조기 퇴직자들의 재취업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주는 빠르게 채널을 돌렸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회사 동료였던 김 부장이었다. 상준 씨, 어떻게 지내나? 그럭저럭이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 동기회 모임이 이번 주말에 있어. 온다면 연락 줘. 상주는 망설였다. 과연 자신이 그 자리에 갈 수 있을까? 더 이상 회사 동료들 사이에서 그의 자리는 없을 텐데 생각해 볼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더 무거워졌다. 상주는 문득 집 안을 둘러보았다. 내년이면 대학원에 진학할 아들의 등록금, 아직 절반도 갚지 못한 아파트 대출, 그리고 노후를 위해 모아둔 퇴직금. 그것들은 그에게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가왔다. 침실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은 상주는 서랍을 열어 통장을 꺼냈다. 퇴직금이 입금된 통장이었다. 그는 잔액을 확인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생각보다 금액이 적었다.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욕실에서 세수를 하며 상주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응시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내일은 그는 중얼거렸다. 내일은 정말 어디로 가야 하지? 침대에 누운 상준 옆으로 미경이 다가왔다. 그녀는 남편의 얼굴을 살폈다. 요즘 많이 힘들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상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미경은 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걱정 마세요. 우리 함께 이겨낼 거예요. 상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내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에게 위로를 건네고 있었다. 그 따뜻함이 오히려 더 큰 죄책감으로 다가왔다. 언제까지 이 거짓말을 이어갈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상준은 여전히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맸다. 습관이란 참 무서운 것이다. 30년간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옷을 입고 같은 길을 걸었던 그의 몸은 아직도 그 리듬을 기억하고 있었다. 오늘은 좀 일찍 나가네요? 미경이 주방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물었다. 응, 오늘은 아침 회의가 있어서. 또 하나의 거짓말이 그의 입에서 쉽게 흘러나왔다. 상주는 자신이 이렇게 거짓말에 익숙해지는 것이 두려웠다. 저녁에는 일찍 들어올 거예요? 글쎄, 모르겠네. 일이 좀 많아서. 미경은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요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계속 안 좋아 보여서요. 상주는 가방을 들며 서둘러 대답했다. 아니, 그냥 프로젝트가 힘들어서 그래. 걱정하지 마. 아파트를 나서는 상준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오늘은 어디로 가야 할까? 다시 한강공원으로 가기엔 너무 허무했다. 그는 문득 어제 강태우가 말했던 협력업체 취업 제안을 떠올렸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이제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았다. 이력서라도 준비해볼까?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던 상주는 출근하는 사람들로 붐비는 버스에 올랐다. 모두 각자의 목적지가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들 사이에서 상준만이 목적 없이 떠돌고 있었다. 서울 도심에 도착한 상준은 잠시 망설이다 취업정보센터로 향했다. 그곳은 그의 나이 또래 중년들로 가득했다. 모두 정장 차림이었고 모두 지친 표정을 짓고 있었다. 혹시 50대 재취업 관련 정보를 알 수 있을까요? 상준은 안내 데스크에 다가가 물었다. 직원은 공감하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요즘 많이들 오세요. 저기 게시판에 50대 특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상준은 게시판으로 가 정보를 살펴보았다. 50 플러스 재취업 교육, 시니어 인턴십 프로그램, 퇴직자 창업 지원. 그는 그 제목들을 읽으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이제 그는 시니어였고 퇴직자였다. 잠시 후 그는 간단한 이력서 양식을 받아 작성하기 시작했다. 이름, 나이, 학력, 경력, 30년의 회사 생활을 한 장의 종이에 요약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특히 퇴직 사유란에서 그의 펜이 멈췄다. 회사 사정에 의한 구조 조정. 그 문구를 적으며 상준의 자존심은 다시 한번 무너졌다. 그는 이력서를 완성하고 상담을 받기 위해 기다렸다. 윤상준님,
젊은 여성 상담사가 그를 불렀다. 상담실에 들어간 상주는 자신의 상황을 간략히 설명했다. 대학그룹에서 30년 근무 중간관리자 직책, 구조 조정으로 인한 퇴직. 상주님 경력이 정말 훌륭하시네요. 상담사는 이력서를 살펴보며 말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요즘은 50대 재취업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중간관리자급은. 상주는 그녀가 말을 아끼는 것을 알았다. 모두가 아는 현실이었다. 그의 나이에, 그의 경력에, 그의 급여 수준에 맞는 일자리는 거의 없었다. 어떤 방향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같은 업종의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전혀 다른 분야도 고려하시나요? 상주는 잠시 생각했다.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는 알지 못했다.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일할 수 있는 곳이면 좋겠어요. 상담사는 공감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우선 몇 가지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력서도 좀 더 현대적으로 수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상담이 끝나고 나온 상주는 손에 몇 장의 유인물을 들고 있었다. 그곳에는 취업 교육 프로그램과 면접 팁, 그리고 몇몇 채용 정보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것들은 그에게 희망보다는 현실의 냉혹함을 더 깊이 일깨워 주었다.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상주는 유인물을 하나씩 살펴보았다. 시니어를 위한 이력서 작성법, 50대의 성공적인 직장 생활. 그 제목들은 마치 그에게 당신은 이제 늙었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문득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아내라고 표시되어 있었다. 여보세요? 여보, 저녁에 뭐 먹고 싶어요? 오늘은 일찍 들어올 수 있어요? 상주는 잠시 망설였다. 그는 아직 아내에게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글쎄, 아마 오늘도 늦을 것 같아. 또요? 요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어요? 이렇게 바쁜 적이 없었잖아요. 상주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그냥 일이 좀 많아서 그래. 미안해. 전화를 끊고 상주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파란 가을 하늘 아래 그는 점점 더 깊은 거짓말의 수렁에 빠져들고 있었다. 저녁이 다가오자 상주는 집으로 돌아갈 시간을 미루고 있었다. 취업정보센터에서 받은 유인물들을 가방에 넣고 그는 한적한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한낮에 뜨거웠던 태양은 어느새 서산으로 기울고 가을의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오늘도 거짓말을 해야 하나? 상주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화면 배경은 작년 가족여행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제주도에서의 마지막 가족여행. 그때만 해도 그는 대학그룹의 중견 간부였고 가족의 든든한 기둥이었다. 그 사진 속 자신의 웃는 얼굴이 지금은 낯설게 느껴졌다. 문득 강태우의 제안이 떠올랐다. 협력업체 취업. 자존심이 상했지만 이제는 그런 것을 따질 상황이 아니었다. 상주는 주소록에서 태우의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태우 씨? 아, 과장님. 어제 뵙고 잘 들어가셨어요? 응, 잘 들어갔네. 저기 어제 말했던 협력업체건 아직 유효한가? 태우의 목소리가 밝아졌다. 네, 물론이죠. 제가 바로 담당자에게 말해볼게요. 혹시 내일 시간 되세요? 같이 만나서 얘기해볼까요? 상주는 망설였다. 자신이 평생 일했던 회사의 후배를 통해 취직 자리를 구하는 것이 씁쓸했지만 이제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그래, 내일 점심때 어때? 통화를 마친 상주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집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다. 버스 안은 퇴근하는 사람들로 붐볐다. 그들의 피곤한 표정 속에서 상주는 예전의 자신을 보는 듯했다. 매일 똑같은 출퇴근길, 반복되는 업무, 그리고 가끔은 불만스러웠던 회사 생활. 그때는 그 모든 것이 지루하고 답답하게 느껴졌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던가. 집 앞에 도착한 상주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기 전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오늘도 연기를 해야 한다. 그 생각에 그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다녀왔습니다. 거실에는 아들 재훈이 노트북을 보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 안녕하세요. 오늘도 늦으셨네요. 상주는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잘 올라가지 않았다. 응, 오늘도 일이 많아서. 주방에서 미경이 나왔다. 그녀는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밥 먹어요. 오늘은 갈비찜 했어요. 식탁에 앉은 가족들은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재훈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미경은 오늘 만난 친구 이야기를 했다. 상주는 말없이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여보, 왜 말이 없어요?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미경이 물었다. 상주는 갑자기 목이 메었다.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미경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28년을 함께한 아내에게 계속 거짓말을 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 사실은 상준의 입에서 진실이 나오려는 찰나 재훈의 휴대폰이 울렸다. 네, 교수님. 대화 지금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재훈은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다. 조혜송해요. 저 잠깐 방에 가서 레포트 보내야 해요. 재훈이 방으로 들어가자 미경은 다시 상준을 바라보았다. 방금 뭐라고 하려고 했어요? 상준은 망설였다. 아들이 있는 자리에서 말하려던 참이었는데 이제 그와 미경만 남았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여보, 사실은 그 순간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미경이 일어나 문을 열었다. 어머님, 상준의 어머니가 방문한 것이었다. 80세의 노모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거실로 들어왔다. 어머니, 웬일이세요? 미리 연락도 없으셨는데. 상준이 놀라며 일어났다. 갑자기 아들 얼굴이 보고 싶어서. 괜찮니?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다. 상준은 어머니의 손을 잡아들였다. 네, 어머니. 저 괜찮아요. 그들은 다시 식탁에 앉았다. 미경은 어머니를 위해 따뜻한 차를 준비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일상적인 주제로 흘러갔다. 상준은 다시 한번 진실을 말할 기회를 놓쳤다. 식사가 끝난 후 상준은 베란다에 나가 담배를 꺼내 들었다. 그는 이제 거의 피우지 않았지만 오늘은 담배 생각이 간절했다. 아들, 어머니가 베란다로 나왔다. 그녀는 아들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내 얼굴이 많이 어두워 보이는구나. 회사에서 무슨 일 있니? 상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어머니 앞에서는 더 이상 강한 척할 수 없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니, 저 회사에서 잘렸어요. 잘렸다고? 어머니의 주름진 손이 상준의 손을 더 꽉 쥐었다. 그녀의 눈에 걱정이 서렸다. 상준은 고개를 숙였다. 열흘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비밀이 마침내 입 밖으로 나오자 그의 어깨에서 무거운 짐 하나가 내려진 듯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수치심이 그를 덮쳤다. 언제부터? 일주일 조금 넘었어요. 구조 조정이라고. 정년 3년 남기고. 상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는 한동안 말없이 아들의 손을 쓰다듬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그녀는 빠르게 그것을 닦아냈다. 그래, 그랬구나. 어머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그런데 왜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았니? 상준은 담배를 끄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말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내가 가장인데 어떻게 일자리를 잃었다고 말해요? 상준아. 어머니가 부드럽게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레온 항상 책임감 강한 아이였어. 어릴 때부터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너는 늘 형제들을 챙기고 나를 위로했지. 하지만 이제는 내 자신도 좀 돌봐야 하지 않겠니? 상준은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80세의 노인이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강인했다. 그의 기억 속에서 어머니는 언제나 그렇게 강했다. 아버지가 갑작스레 돌아가셨을 때도, 집이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도 어머니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 미경이와 재훈이는 알아야 해. 그들은 내 가족이지 않니? 상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막상 말을 꺼내려고 하면 두렵니? 네. 그들이 실망할까봐, 나를 다르게 볼까봐. 어머니는 상준의 어깨를 토닥였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에서 넘어질 때가 있단다. 내 아버지도 사업에 실패한 적이 있었지? 기억하니? 넌 아직 중학생이었을 거야. 상준은 그때의 기억을 떠올렸다. 아버지의 사업이 무너지고 집안이 갑자기 어려워졌던 시절. 그때 어머니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단단히 그를 지지했었다. 가족은 그럴 때 서로를 돕는 거야. 미경이는 현명한 여자야. 그녀는 이해할 거야. 문득 거실에서 미경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님, 차 더 드실래요? 상준과 어머니는 베란다에서 나왔다. 미경은 그들을 보며 미소 지었지만 그녀의 눈은 무언가 의심스러워 보였다. 이런 늦은 시간에 시어머니와 남편이 베란다에서 심각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이상했을 테니까.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상준은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에게 용기를 주었다. 미경아, 우리 좀 얘기할 수 있을까?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았다. 재훈은 아직 자기 방에 있었다. 상준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사실은 내가 회사에서 잘렸어. 미경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요? Thanks to 모티 열흘 전이야.
구조 조정 때문에 갑자기 해고됐어. 침묵이 내려앉았다. 미경은 말없이 상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서서히 눈물이 고였다. 그동안 매일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상준은 고개를 숙였다. 그냥 공원이나 도서관, 취업센터 아무데나 갔어. 집에 있을 수 없었어. 왜 말하지 않았어요? 왜 혼자 끙끙 앓고 있었어요?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다. 말할 수가 없었어. 내가 가장인데 어떻게? 미경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상준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상준의 어깨를 꽉 안았다. 바보, 당신은 정말 바보예요. 우린 28년을 함께 살았어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항상 함께였잖아요. 상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미경의 품 안에서 그는 마침내 자신의 감정을 풀어놓았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슬픔과 두려움, 분노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30년을 성실하게 일했는데 왜 나를... 미경은 상준의 등을 토닥이며 그를 위로했다. 어머니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잠시 후 재훈이 방에서 나왔다. 여마, 무슨 일이에요? 상준은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들어 아들을 바라보았다. 재훈은 당황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재훈아, 이리 와봐. 미경이 아들을 불렀다. 아빠가 할 이야기가 있어. 재훈은 조심스럽게 다가와 자리에 앉았다. 상준은 아들에게도 모든 것을 설명했다. 해고된 일, 그동안 거짓말을 했던 것, 그리고 앞으로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재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아빠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 이겨낼 거예요. 상준은 아들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순간이 오히려 그에게 새로운 힘을 주고 있었다. 정말 미안해, 다들. 상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경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부터는 함께 해결해요. 당신 혼자가 아니에요. 어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 함께하면 못 넘을 산이 없지. 상준은 자신을 둘러싼 가족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새삼 깨달았다. 비록 직장은 잃었지만 그에게는 아직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상준은 오랜만에 가벼운 마음으로 눈을 떴다. 어제 밤 가족들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은 후 그는 깊은 잠에 빠졌다. 거짓말의 무게에서 벗어난 그의 마음은 한결 편안했다. 침대 옆에서 미경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과 사랑이 함께 담겨 있었다. 잘 잤어요? 미경이 다정하게 물었다. 상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오랜만에 편하게 잤네. 아침 먹어요. 오늘은 내가 당신이 좋아하는 미역국 끓였어요. 부엌으로 향하는 미경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상준은 가슴이 따뜻해졌다. 28년 동안 그녀는 늘 그의 곁에 있었다. 좋은 때도 나쁜 때도 항상 변함없이. 식탁에는 어머니와 재훈이 이미 앉아 있었다. 상준은 그들을 마주하는 것이 조금 쑥스러웠다. 어제 그들 앞에서 눈물을 보였던 것이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아빠, 오늘 뭐 하실 거예요? 재훈이 물었다. 상준은 잠시 생각했다. 그동안은 출근하는 척하며 하루를 보냈지만 이제 그럴 필요가 없었다. 오늘은 강태우 씨를 만날 거야. 어제 말했던 협력업체 취직 건으로. 강태우, 예전에 같이 일했던 후배 맞아요? 미경이 물었다. 응, 그 친구가 자기 회사에 자리가 있다고 소개해주겠다고 했어. 미경은 미소를 지었다. 다행이네요. 좋은 소식이 있길 바랄게요. 아빠, 재훈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저도 학교 끝나고 아르바이트 자리 알아볼게요. 제가 용돈도 벌고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잖아요. 상준은 놀라서 아들을 바라보았다. 대학생인 재훈이 학업과 함께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다. 고마워, 재훈아. 하지만 너는 학업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 아빠가 곧 새 직장을 구할 거야. 그래도 도울 수 있는 건 돕고 싶어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상준은 아들의 성숙한 태도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언제부터 재훈이 이렇게 의젓해진 걸까? 그동안 회사 일에 너무 몰두하느라 아들의 성장을 제대로 지켜보지 못했던 것 같았다. 그래, 고맙다.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상준아,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 나이에 새 출발을 하는 건 쉽지 않지만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반드시 있을 거야. 서두르지 말고 차분히 생각해 보렴. 상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의 말씀은 언제나 그에게 위로가 되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상준은 정장을 입고 집을 나섰다. 오늘은 거짓으로가 아닌 진짜 목적지가 있었다.
강남의 카페에서 태우를 만나기로 한 것이다.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상주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아침은 분주했다. 출근하는 사람들, 등교하는 학생들, 모두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바삐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 속에 섞여 있으니 상준도 다시 사회의 일부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카페에 도착하자 태우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정장 차림이었고 옆에는 또 다른 남자가 앉아 있었다. 과장님, 여기요. 태우가 손을 흔들었다. 상준은 그들에게 다가갔다. 태우는 반갑게 일어나 인사했다. 과장님, 이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성현우 이사님이세요. 저희 회사 협력업체 담당이신데 오늘 과장님 이력서를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성현우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다. 그는 상준에게 친절하게 손을 내밀었다. 윤상준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태우 씨에게 많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상준은 악수를 하며 긴장된 미소를 지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면접을 보는 기분이었다. 그는 준비해온 이력서를 꺼내 선기사에게 건넸다. 저희 회사는 대항그룹의 주요 협력업체입니다. 주로 부품 조달과 물류를 담당하고 있죠. 성이사가 이력서를 훑어보며 말했다. 윤혜 씨의 경력이 인상적이네요. 대항그룹에서 30년이라 그쪽 시스템을 잘 아시겠군요. 상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담당했던 부서가 협력업체 관리였습니다. 귀사와도 몇 번 일한 적이 있습니다.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상준은 점점 자신감을 되찾았다. 이것은 단순한 동정에서 비롯된 자리가 아니었다. 그의 경험과 지식이 실제로 필요한 곳이 있었다. 그렇다면 윤상준 씨,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이사의 질문에 상준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이렇게 빨리 일이 성사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채용된 건가요? 성이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윤 씨의 경력은 저희에게 큰 자산이 될 겁니다. 다만 그는 잠시 표정을 굳혔다. 급여는 대항그룹에서 받으시던 것보다 30% 정도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중소기업이다 보니. 상준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급여 감소는 예상했던 일이었다. 하지만 30%라는 숫자는 생각보다 컸다. 괜찮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우가 기쁜 표정으로 상준의 어깨를 두드렸다. 축하드려요, 과장님. 이제 같은 회사에서 일하게 됐네요. 대화를 마치고 카페를 나선 상준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한편으로는 새 직장을 얻었다는 안도감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의 자리와 비교했을 때 느껴지는 상실감도 있었다. 과장님, 괜찮으세요? 태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상준은 가볍게 미소 지었다. 괜찮아. 그냥 많은 생각이 들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회사 분위기 좋아요. 사람들도 친절하고요. 상준은 태우의 진심 어린 위로에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태우 씨. 정말 큰 도움이 됐어. 지하철역으로 향하며 상준은 문득 자신의 처지를 되돌아보았다. 대항그룹에서 중간 관리자로 30년을 보낸 그가 이제는 협력업체에서 새로 시작해야 한다. 직급도 급여도 낮아질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실패일까? 적어도 그는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상준은 휴대폰을 꺼내 미경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나 일자리 구했어. 그의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운 기쁨이 묻어 있었다. 이가 정말요? 어디요? 미경의 목소리가 밝아졌다. 태우 씨가 소개해준 협력업체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게 됐어. 다행이네요. 그런데 급여는 어떻게 돼요? 상준은 잠시 망설였다. 예전보다는 좀 적어. 30% 정도.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미경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다. 괜찮아요. 우리 충분히 적응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모아둔 것도 있고. 제가 파트타임이라도 구할 수도 있고. 아니, 그건 안 돼. 상준이 급히 말을 잘랐다. 내가 어떻게든 해결할게. 넌 그동안 집안일만으로도 충분히 고생했어. 여보, 우린 가족이에요. 함께 이겨내는 거예요. 상준은 미경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는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려 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그에게는 함께 어려움을 나눌 가족이 있었다. 지하철역에서 나와 아파트로 향하는 길, 상준은 문득 발걸음을 멈추었다. 주변을 둘러보니 그동안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들어왔다. 동네 작은 공원의 아름다움, 길게 핀 가을 꽃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분주한 모습.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놓치고 살았을까. 회사와 일에만 몰두하며 살아온 30년, 그 시간 동안 그는 정작 자신의 주변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아내가 어떤 꿈을 꾸는지, 아들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어머니의 건강은 어떤지, 그런 것들에 그는 얼마나 무심했던가. 집에 도착하자 미경이 현관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상준을 보자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축하해요. 새 출발이네요. 상준은 미경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마워요. 이제부터 많은 것들이 달라질 거야. 저녁 식사 자리에서 상준은 가족들에게 새 직장에 대해 설명했다. 30% 낮아진 급여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아빠, 그럼 우리 생활이 많이 달라지나요? 재훈이 물었다. 상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조금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좀 더 검소하게 살아야겠지. 괜찮아요, 아빠. 전 별로 신경 안 써요. 재훈이 씩 웃었다. 그보다 아빠가 새 직장에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상준은 아들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동안 그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가족의 행복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고 있었다. 그래, 행복하게 살자. 우리 모두. 사회 직장 첫 출근 날 아침, 상준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오랜 습관대로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맸지만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다. 오늘부터 그는 더 이상 대한그룹 윤 과장이 아니었다. 새로운 회사, 새로운 직책, 새로운 시작이었다. 긴장되세요? 미경이 넥타이를 매만져주며 물었다. 상준은 솔직히 대답했다. 융만희. 마치 신입사원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 잘 하실 거예요. 당신은 경험도 많고 능력도 있잖아요. 아침 식사 자리에서 재훈도 아버지에게 응원의 말을 건넸다. 아바 파이팅이에요. 첫날이라고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조용히 상준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다. 네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 그 나이에 다시 시작했단다. 너도 할 수 있어. 가족들의 응원에 힘을 얻은 상준은 집을 나섰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다. 오늘은 더 이상 거짓으로 어딘가를 향하는 것이 아니었다. 진짜 출근길이었다. 버스에 오르자 익숙한 출근 행렬이 눈에 들어왔다. 많은 직장인들이 각자의 일터로 향하고 있었다. 상준은 그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섞여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는 다시 사회의 일부가 된 것이다. 성실무역이라는 회사에 도착한 상준은 잠시 건물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곳은 대한그룹처럼 화려한 고층 빌딩이 아니었다. 상대적으로 작고 오래된 사무실 건물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그에게는 이곳이 새로운 희망의 장소였다. 어서 오세요, 윤상준님. 리셉션에서 젊은 여직원이 그를 맞이했다. 성이사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상준은 안내에 따라 사무실 내부로 들어갔다. 생각보다 회사는 활기차 보였다. 직원들은 분주히 일하고 있었고 사무실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다. 성이사의 사무실에 들어서자 그는 반갑게 상준을 맞이했다. 윤상준 씨,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성실무역의 가족이 되셨네요. 간단한 인사를 나눈 후 성이사는 상준을 데리고 회사 곳곳을 안내했다. 성실무역은 대한그룹의 주요 부품 공급업체로 약 50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중소기업이었다. 윤 씨는 대한그룹과의 업무 협력 부서에서 일하게 될 겁니다. 윤 씨의 경험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성 기사가 설명했다. 상준의 새 사무실은 4명이 함께 쓰는 공간이었다. 동료들은 모두 그보다 젊었지만 친절하게 그를 맞이해 주었다. 윤상준님, 저는 박지영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인사했다. 김도윤이라고 합니다. 윤 선배님, 소문 많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남성 직원이 악수를 청했다. 상준은 새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며 묘한 기분이 들었다. 선배님이라는 호칭이 낯설었다. 대한그룹에서는 그저 윤 과장이었는데 이곳에서는 그의 경험과 연륜을 존중해주는 듯했다. 네, 오전 시간은 기본적인 업무 환경 설정과 회사 시스템 익히기로 빠르게 지나갔다. 점심시간 동료들은 상준을 데리고 근처 식당으로 향했다. 윤 선배님, 대한그룹에서 정말 30년 일하셨다면서요? 식사 중에 지영이 물었다. 상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졸업하자마자 입사해서 계속 일했지. 대단하세요. 요즘은 한 회사에서 5년만 버티면 장수 직원이라고 할 정도니까요. 도윤이 감탄했다. 대한그룹이면 정말 부러워요.
저도 대기업 입사 시험 3번이나 도전했는데 다 떨어졌거든요. 지영이 조금은 부러운 듯 말했다. 상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들의 눈에는 대항그룹에서 일했다는 것 자체가 성공의 상징처럼 보이는 것 같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땠을까? 그는 행복했던가? 대기업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야. 경쟁도 치열하고 스트레스도 많고. 상준이 말했다. 그래도 연봉이랑 복지는 좋잖아요. 도윤이 웃으며 말했다. 상준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건 그렇지. 하지만 중요한 건 일하는 환경과 사람들이야. 돈이 다가 아니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네.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상준은 문득 태우를 마주쳤다. 그는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과장님, 첫날 어떠세요? 태우가 반갑게 물었다. 상준은 미소 지었다. 웬깡. 다들 친절하게 대해줘서 적응하기 수월한 것 같아. 다행이네요. 저녁에 시간 되시면 회식이라도 할까요? 환영회 겸해서요. 고마워, 태우 씨. 하지만 오늘은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어. 첫날이라 일찍 들어가려고. 태우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다음에요.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오후 업무를 마치고 퇴근 시간이 되자 상주는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대한그룹에서는 항상 늦게까지 남아 일했었는데 이곳에서는 정시 퇴근이 일상인 듯했다. 윤 선배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뵐게요. 동료들이 인사를 건넸다. 상주는 가벼운 마음으로 회사를 나섰다. 처음으로 맞이하는 새 직장에서의 퇴근길. 그는 예전과는 다른 감정을 느꼈다. 부담감과 압박감보다는 조금 더 자유로운 마음이었다. 첫 월급날 상주는 통장 잔고를 확인했다. 대항그룹에서 받던 것보다 30% 적은 금액이 찍혀 있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실제로 그 숫자를 보니 현실감이 느껴졌다. 이걸로 가족들 생활이 가능할까? 걱정이 밀려왔지만 상주는 침착하게 가계부를 펼쳤다. 지난 한 달간 미경과 함께 가족 예산을 재계획했다.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고정 비용도 최대한 절감하기로 했다. 여보, 월급 들어왔어요? 미경이 주방에서 물었다. 응, 방금 확인했어. 상주는 통장을 덮으며 대답했다. 미경은 남편 옆에 앉아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괜찮아요. 우리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상주는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아닌 확신이 담겨 있었다. 지난 한 달간 미경은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소소한 절약 방법들을 찾아내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데 앞장섰다. 정말 고마워. 여보. 상준이 진심을 담아 말했다. 미경은 미소 지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가족인데. 그리고 그녀는 조금 망설이다 이어 말했다. 사실 나도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 동네 도서관에서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했어요. 주 3일 오전만 일하는 자리예요. 상준은 놀라서 미경을 바라보았다. 정말? 언제부터? 마이클센스 다음 주부터요. 면접 봤는데 바로 합격했어요. 미경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묻어 있었다. 상준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기쁨과 동시에 미안함이 밀려왔다. 미경은 결혼 후 줄곧 전업주부로 살아왔다. 그녀가 다시 일을 시작한다는 것은 그만큼 가정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미안해. 상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경은 고개를 저었다. 알칸다뚜누, 미안할 거 없어요. 사실 저도 오랫동안 뭔가 하고 싶었거든요. 집에만 있으니 가끔 무기력해질 때도 있었어요. 상준은 놀라서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동안 그는 미경이 가정주부로서 행복하다고만 생각했다. 그녀가 자신만의 일을 원했다는 사실을 미처 알아채지 못했던 것이다. 정말? 네, 그래서 이번 기회가 오히려 좋아요.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저도 사회생활을 다시 할 수 있고. 상준은 미경의 손을 꼭 잡았다. 28년의 결혼 생활 동안 그는 아내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었을까? 그동안 미경의 희생과 배려만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은 아닐까? 여보, 고마워. 그리고 앞으로는 더 많이 대화하자. 내가 그동안 너무 일에만 집중해서 우리 가족에 소홀했던 것 같아.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가족들은 각자의 일상을 나누었다. 재훈도 좋은 소식을 전했다. 저도 학교 도서관에서 근로장학생으로 일하게 됐어요. 한 달에 4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대요. 상주는 놀라서 아들을 바라보았다. 정말? 언제 지원한 거야? 한 달 전이요. 이제 합격 통보가 왔어요. 상주는 자랑스러운 마음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의 가족은 어려움 앞에서 서로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상주는 출근길에 발걸음이 가벼웠다. 한 달 전 실직의 충격과 비교하면 지금의 그는 훨씬 더 평온했다. 급여는 줄었지만 그는 이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느꼈다. 가족의 사랑과 지지, 그리고 새롭게 발견한 삶의 가치들. 윤 선배님 안녕하세요. 회사에 도착하자 지영이 반갑게 인사했다. 상주는 미소로 화답했다. 성실무역에서의 한 달은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갔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지만 이제는 점차 적응해가고 있었다. 특히 그의 경험과 지식을 인정해주는 동료들의 태도는 큰 위안이 되었다. 점심시간 상주는 태우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다. 과장님 한 달 어떠세요? 적응 잘하고 계신가요? 태우가 물었다. 상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보다 괜찮아. 회사 분위기도 좋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그래 다행이네요. 사실 처음에 제안 드릴 때 좀 걱정했거든요. 과장님께 맞는 자리인지. 상주는 태우의 진심 어린 걱정에 감사했다. 고마워 태우 씨. 덕분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어.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태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과장님, 이번 주말에 우리 동기회 모임이 있어요. 과장님도 오시면 어떨까 해서요. 상주는 잠시 망설였다. 대학그룹 동기들과의 만남은 아직 부담스러웠다. 그들 앞에서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는 것이 쉽지 않았다. 글쎄, 나는 이제 대학그룹 사람이 아니잖아. 태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과장님, 동기는 영원한 거예요. 회사가 어디든 상관없어요. 다들 과장님 보고 싶어 해요. 상주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동안 자신은 회사라는 테두리 안에서만 자신의 가치를 찾으려 했었다. 하지만 인간관계, 특히 오랜 시간 함께한 동료들과의 인연은 그런 것에 좌우되지 않는 것이 아닐까? 그래, 한번 가볼게. 상주는 마음을 정했다. 토요일 저녁 상주는 오랜만에 정장을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섰다. 오늘은 대학그룹 동기회 모임이 있는 날이었다. 넥타이를 매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30년 지기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이렇게 긴장될 줄은 몰랐다. 멋있어요. 미경이 다가와 그의 어깨를 정돈해 주었다. 걱정 마세요. 다 당신 친구들이잖아요. 상주는 아내에게 쓴웃음을 지었다. 그게 더 걱정이야. 다들 잘 나가는 사람들인데 당신도 충분히 자랑스러워요. 새로운 시작을 용기 있게 해내고 있잖아요. 미경의 따뜻한 말에도 불구하고 상준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거실로 나와 재훈에게 인사했다. 아빠 정말 젊어 보이세요. 책상에서 공부하던 재훈이 고개를 들어 말했다. 동창회 재밌게 다녀오세요. 고맙다. 너무 늦지 않게 올게. 약속 장소인 강남의 한 고급 일식당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상주는 마음을 가다듬었다.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자신의 실직과 재취업 과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저 표면적인 대화만 나누고 돌아올까? 일식당 입구에 도착하자 태우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과장님 오셨네요. 다들 기다리고 있어요. 가즈모와 태우를 따라 안으로 들어가자. 익숙한 얼굴들이 그를 반겼다. 30년 전 같은 시기에 입사한 동기들 10명 정도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들 중 대부분은 임원으로 승진해 있었고 몇몇은 이미 정년을 앞두고 있었다. 상준이 박민호가 일어나 그를 반겼다. 그는 지금 대학그룹의 상무였다. 오랜만이다. 얼굴 좀 봐. 여전히 젊어 보이네. 다른 동기들도 일어나 상준을 반갑게 맞이했다. 그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를 대했다. 자, 여기 앉아. 민호가 상준을 자신의 옆자리로 안내했다. 상준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테이블에는 이미 고급 사케와 음식들이 가득했다. 그는 문득 이런 자리의 비용이 걱정되었다. 다들 어떻게 지냈어? 상준이 조용히 물었다. 뭐 늘 그렇지. 일 많고 스트레스 많고. 민호가 웃으며 대답했다. 너는 회사 나왔다면서? 상준은 순간 긴장했다. 민호는 이미 그의 상황을 알고 있었다. 아마 태우를 통해 들었을 것이다. 응, 구조조정으로 나왔어. 이제 협력업체에서 일하고 있어. 테이블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동기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동정? 불편함? 아니면 그저 놀라움? 그래도 다행이네. 민호가 다시 말을 이었다. 요즘은 재취업도 쉽지 않은데. 응, 태우 덕분에 잘 연결됐어. 대화가 이어지면서 동기들은 각자의 근황을 나누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자녀의 결혼 소식을, 또 다른 이는 손주 이야기를 했다.
상준도 점차 긴장을 풀고 대화에 참여했다. 여러분 잠깐만요. 민호가 갑자기 일어나 술잔을 들었다. 오늘 우리 소중한 동기가 다시 모였네요. 특히 상준이. 네가 와줘서 정말 고마웠다. 상준은 당황스러웠다. 왜 갑자기 자신을 지목하는 걸까? 사실 우리 모두 알고 있었어. 민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회사가 어떻게 너를 대했는지 30년 근무한 직원을 그렇게 내보내다니. 우리 모두 화가 났었어. 다른 동기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눈에는 진심 어린 연대감이 담겨 있었다. 나도 사실 불안해. 김준석이 말했다. 그는 아직 과장 직책에 머물러 있었다. 내가 다음 차례일지도 모르니까. 맞아, 요즘 회사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아. 또 다른 동기가 말했다. 상준은 놀라웠다. 그는 자신만 불안하고 두려워한다고 생각했는데 겉으로는 안정적으로 보이는 동기들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너희들 고마워. 상준이 진심을 담아 말했다. 민호가 잔을 높이 들었다. 자, 이제 건배하자. 우리의 우정을 위해, 그리고 상준이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모두가 잔을 높이 들고 건배했다. 상준은 가슴이 뭉클해졌다. 이 자리에 오기 전 그가 느꼈던 불안과 부끄러움은 어디로 사라지고 그 자리에 따뜻한 동료애가 자리 잡았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민호가 상준에게 조용히 말했다. 사실 내게 할 말이 있어. 무슨 일인데? 우리 회사가 새 사업 시작하려고 해. 동남아 쪽 진출 말이야. 그쪽 담당할 경험 많은 인재가 필요한데 네가 딱이더라. 여보. 상준은 놀라서 민호를 바라보았다. 나를 다시 채용하겠다는 거야?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야사리우. 물론 예전 직급과 급여는 보장해줄게. 관심 있어? 상준은 갑자기 밀려오는 복잡한 감정에 말을 잇지 못했다. 대항그룹으로 돌아간다는 것, 예전의 지위와 급여를 되찾는 것,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가 간절히 원했던 일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는 정말 돌아가고 싶은 걸까? 생각해 볼게. 상준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지금 일하는 곳도 나쁘지 않거든. 사람들도 좋고. 민호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급할 건 없어. 천천히 생각해봐. 그리고 그는 목소리를 낮추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린 항상 내 편이야. 모임이 끝나고 귀가하는 지하철 안에서 상준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민호의 제안은 분명 매력적이었다. 경제적 안정, 사회적 지위, 그리고 자존심의 회복. 하지만 그곳으로 돌아간다면 지난 몇 달간 그가 깨달은 소중한 가치들은 어떻게 될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울의 밤거리는 화려한 넌사인으로 빛나고 있었다. 상준은 지하철에서 내려 아파트를 향해 천천히 걸었다. 민호의 제안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대항그룹으로 돌아갈 수 있다니. 한 달 전만 해도 꿈에서나 바랐을 일이었다. 정말 돌아가야 할까? 차가운 밤바람이 그의 뺨을 스쳤다. 상준은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몇 개 안 되는 별들이 도시의 불빛 사이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아파트에 도착하자 거실 불빛이 아직 켜져 있었다. 현관문을 열자 미경이 소파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그녀는 상준을 보자 책을 내려놓았다. 어서 와요. 어땠어요? 재미있었어요? 상준은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다. 응, 생각보다 좋았어. 다들 반갑게 맞아줬어. 소파에 앉은 상준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여보, 민호가 제안을 했어. 대항그룹에 다시 들어오라고. 미경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어떤 조건으로요? 예전 직급과 급여 그대로. 새로 시작하는 동남아 사업 담당으로. 그거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미경이 기뻐했지만 곧 상준의 표정이 복잡한 것을 알아차렸다. 무슨 고민이 있어요? 상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도 잘 모르겠어. 당연히 기쁘고 고맙지만 뭔가 찜찜해. 어떤 면에서요? 그 회사가 날 버렸잖아. 30년 일했는데 하루아침에 내쳤어.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필요하다고. 미경은 상준의 손을 잡았다. 그럴 수도 있죠. 회사는 결국 회사니까요. 감정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맞아. 그래서 더 복잡해. 내가 다시 그런 곳에 내 인생을 맡겨도 되는 걸까? 두 사람은 한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상준은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을 떠올렸다. 해고 통보를 받던 순간의 충격, 가족들에게 사실을 숨기며 보냈던 괴로운 나날들, 그리고 진실을 털어놓고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깨달은 소중한 가치들. 사실 성실무역에서 일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상준이 조용히 말했다.
급여는 적지만 사람들이 좋고 무엇보다 내 지식과 경험을 존중해줘. 그리고 시간적 여유도 있고. 미경은 상준의 말을 귀에 깊게 들었다. 당신이 행복하다면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돈도 중요하잖아. 재훈이 대학원 등록금도 있고 우리 노후 준비도 해야 하고. 미경은 미소를 지었다. 우리 다 잘 될 거예요. 제가 이제 일도 하고 재훈이도 스스로 조금씩 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다.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상준은 아내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그는 이제야 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가족과의 시간, 일에서 느끼는 보람,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기쁨. 천천히 생각해봐요. 미경이 말했다. 급한 결정 내리지 말고. 상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재훈이 방에서 나왔다. 아빠, 모임 재미있었어요? 응, 괜찮았어. 아직 안 잤구나? 레포트 마감이 내일이라서요. 재훈이 주방으로 가 물을 한 잔 따랐다. 근데 아빠, 왜 그렇게 생각에 잠겨 계세요? 상준은 아들에게도 상황을 간략히 설명했다. 재훈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저는 지금이 더 좋아요. 그거 무슨 뜻이야? 예전에는 아빠가 항상 피곤해 보였어요. 집에 늦게 오시고 주말에도 일하시고. 재훈이 진지하게 말했다. 요즘은 아빠가 더 편안해 보여요. 웃는 일도 많아지셨고. 상준은 아들의 말에 놀랐다. 그는 자신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 정말 그는 더 행복해진 것일까? 그래도 돈은 필요하지. 내 대학원 등록금도 있고. 재훈이 고개를 저었다. 걱정 마세요. 저 장학금 신청했어요. 그리고 아르바이트도 있고. 제 학비는 제가 해결할게요. 아들의 성숙한 태도에 상준은 뭉클해졌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운이 좋은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비록 직장은 잃었지만 그에게는 이렇게 소중한 가족이 있었다. 고마워, 재훈아. 그날 밤 잠자리에 든 상준은 오랫동안 천장을 바라보았다.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선택이 자신과 가족에게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줄지 고민했다.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다음 날 아침, 상준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주말임에도 그는 잠을 설쳤다. 민호의 제안이 계속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거실로 나와 창문을 열자 신선한 아침 공기가 들어왔다. 밖은 이제 막 동이 트고 있었다. 커피를 한 잔 내려 베란다에 앉은 상준은 서서히 깨어나는 도시를 내려다 보았다. 아파트 단지는 아직 고요했고 몇몇 이른 조깅족만이 보였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다. 뭐가 나에게 정말 중요할까? 그의 시선이 옆 베란다에 놓인 작은 화분들에 머물렀다. 미경이 최근에 시작한 작은 정원이었다. 예전에는 그녀가 이런 취미를 가졌는지도 몰랐다. 그만큼 그는 가족의 일상에 무관심했던 것이다. 일찍 일어났네. 미경이 베란다 문을 열고 나왔다. 그녀는 남편의 옆에 앉아 함께 아침 풍경을 바라보았다. 잠이 안 와서. 상준이 커피잔을 들어올리며 말했다. 아직도 고민 중이야? 상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다스타비, 다버렛가츠너 바세. 큰 결정이잖아. 쉽게 내릴 수가 없네. 미경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대항그룹에서 일할 때 기억나? 매일 밤 11시에 들어오고 주말에도 일하고. 그때 당신 얼굴이 항상 어두웠어. 상준은 미경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말은 맞았다. 대항그룹에서의 삶은 끊임없는 긴장과 스트레스의 연속이었다. 그래도 안정적이었잖아. 돈 걱정 없었고. 미경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돈도 중요하지만 당신의 행복도 중요해요. 이 나이에 다시 그런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야 할까요? 상준은 아내의 말에 깊이 생각했다. 그녀의 말대로 이 나이에 다시 치열한 경쟁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 그렇지만 우리 미래도 생각해야 해. 퇴직 후의 삶도 있고. 그건 걱정하지 마요. 우리 함께 계획하면 돼요. 미경이 그의 손을 잡았다. 요즘 도서관에서 일하면서 느끼는데 나도 할 수 있는 게 많더라고요. 내 수입으로도 우리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어요. 상준은 아내의 달라진 모습에 놀랐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에게 의존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인생을 계획하고 책임지는 동반자였다. 고마워, 여보 게이트. 아침 식사 후 상준은 어머니를 뵈러 가기로 했다. 어쩌면 어머니의 조언이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의 작은 아파트에 도착하자 노모는 반갑게 아들을 맞이했다. 웬일이니? 주말에 혼자 왔네? 네, 어머니께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상주는 어머니에게 민호의 제안과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어머니는 조용히 듣고 난 후 천천히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 생각나니? 사업 실패하고 다시 시작했을 때 말이야. 네, 기억해요. 그때 아버지는 큰 회사의 높은 자리를 제안받았었어. 하지만 거절하셨지. 상주는 놀라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정말요? 그건 처음 듣는 얘기예요. 어머니는 미소 지으셨다. 내 아버지는 말씀 안 하셨지. 자존심이 강한 분이셨으니까. 그 대신 작은 사업을 다시 시작하셨어. 수입은 적었지만 네 아버지는 훨씬 행복해 보였단다. 왜 그런 선택을 하셨을까요? 평화쓴 자유로움 때문이었을 거야. 남의 밑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방식대로 일하고 싶으셨던 거지. 어머니의 눈빛이 먼 과거를 회상하는 듯했다. 내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 돈은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된다. 그 이상은 욕심일 뿐이다. 상주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의 성공을 회사 내에서의 직위와 급여로만 측정해왔다. 하지만 어쩌면 진정한 성공은 그런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어머니,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어머니는 따뜻한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셨다. 그건 네가 결정할 일이야. 다만 한 가지 묻고 싶구나. 지금 네가 행복하니? 상주는 잠시 생각했다. 성실무역에서의 일상은 대항그룹에 비해 분명 덜 화려하고 급여도 적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는 존중받았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인정받았다. 무엇보다 퇴근 후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있었다. 네, 지금이 더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럼 답은 이미 나온 거 아니니? 어머니가 미소 지으셨다. 돌아오는 길 상주는 가을 햇살이 내리쬐는 공원을 거닐었다. 나무잎들은 이제 붉고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다. 그는 벤치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다. 민호에게 전화를 걸 시간이었다. 민호야, 나 상준이야. 상준이. 어떻게 됐어? 생각해봤어? 상주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많이 생각해봤어. 정말 고마운 제안이야. 하지만 제안은 정중히 거절할게.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상주는 민호가 놀랐을 것이라 생각했다. 정말 왜? 민호의 목소리에 의아함이 묻어났다. 상주는 천천히 대답했다. 많이 생각해봤어. 솔직히 정말 고맙고 다시 대항그룹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 하지만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았거든. 무슨 가치? 민호가 궁금해했다. 그 시간이야. 삶의 균형, 가족과의 관계. 상주는 따스한 가을 햇살을 느끼며 말을 이었다. 대항그룹에서 30년 일하는 동안 나는 내 삶에 너무 많은 것들을 놓쳤어. 아내가 어떤 꿈을 꾸는지, 아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민호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이해해.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할 거야? 노후 준비도 있고 그건 내가 해결할게. 아내도 이제 일을 시작했고 우리 함께 계획하고 있어. 상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민호야, 정말 고마워. 하지만 이제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고 싶어. 민호는 한숨을 내쉬었다. 알았어? 내 선택을 존중해. 혹시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연락해. 전화를 끊고 상준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느낌이었다. 그는 결정을 내렸고 그것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상준은 편의점에 들렀다. 특별한 날을 기념하고 싶어 와인 한 병을 샀다. 고급 와인은 아니었지만 가족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소박한 기쁨이었다. 아파트에 도착하자 미경이 현관에서 그를 맞이했다. 어디 갔다 왔어요? 어머니 뵙고 왔어. 상준은 신발을 벗으며 말했다. 그리고 결정했어. 미경의 눈이 커졌다. 어떤 결정을요? 대항그룹 제안 거절했어. 미경은 잠시 상준을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다. 그래요? 후회 없어요? 상준은 고개를 저었다. 없어. 이제 와서 깨달았지만 내게는 지금 이곳에서의 삶이 더 소중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존중받는 일터, 그리고 그는 편의점 봉투에서 와인을 꺼냈다. 이런 소소한 기쁨들. 저녁 식사 자리, 상준은 가족들에게 자신의 결정을 설명했다. 재훈은 아버지의 선택에 진심으로 기뻐했다. 아빠, 저는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돈보다 가치를 선택하셨잖아요. 그래도 돈은 필요하지. 내 대학원 등록금도 있고. 상준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재훈이 웃었다. 걱정 마세요. 아까 말했잖아요. 장학금 신청했다고. 그리고 저도 이제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요. 와인을 나누며 가족들은 오랜만에 편안한 대화를 나눴다. 상준은 문득 대항그룹에서 보냈던 시간들을 떠올렸다. 밤늦게까지 이어진 회의들,
주말도 반납한 업무, 끊임없는 경쟁과 스트레스. 그 시간 동안 그는 얼마나 많은 가족의 순간들을 놓쳤던가. 여보, 무슨 생각해요? 미경이 물었다며. 그냥 우리가 함께 보내지 못했던 시간들이 아쉬워서. 미경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이제부터 많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잖아요. 다음 날 아침 상주는 상쾌한 기분으로 눈을 떴다. 결정을 내린 후 그의 마음은 훨씬 가벼워졌다. 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미경이 부엌에 들어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여보, 이게 다 뭐예요? 식탁에는 간단하지만 정성 들인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다. 상주는 쑥스럽게 웃었다. 그냥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미경은 감동한 얼굴로 상준을 바라보았다. 고마워요. 아침 식사 후 상주는 미경의 도서관 출근길에 동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그녀의 일터를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동네 도서관으로 향하는 길, 부부는 팔짱을 끼고 천천히 걸었다. 가을 아침의 선선한 공기가 상쾌했다. 여보, 도서관에서 일하는 거 어때? 재미있어? 상준이 물었다. 미경은 밝게 웃었다. 응, 정말 좋아. 책을 정리하고 사람들 도와주고 특히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는 시간이 제일 좋아. 그런 시간이 있어. 응, 매주 화요일 오전에는 유치원생들이 와. 내가 그때 동화책을 읽어주거든. 상주는 미경의 행복한 표정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그녀의 삶을 모르고 살았는지 깨달았다. 그동안 그는 자신의 일과 성공에만 몰두해 있었던 것이다. 도서관에 도착하자 이미 몇몇 주민들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미경은 그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다. 미경 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나이 지긋한 여성이 말했다. 네, 오늘은 남편이 데려다 줬어요. 미경이 상준을 소개했다. 상준은 미경의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며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는 기분이었다. 이곳에서 미경은 윤상준의 아내가 아닌 존중받는 한 개인으로서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었다. 여보, 나 이제 들어가야 해. 미경이 말했다. 응, 수고해. 저녁에 봐. 도서관을 떠나며 상준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회사로 향했다. 오늘부터 그는 성실무역의 정식 직원으로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일할 것이다.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현재의 순간을 충실히 살아갈 것이다. 한 달이 지났다. 상준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대항그룹에서 일할 때는 늘 새벽같이 일어나 밤늦게 귀가했지만 지금은 규칙적인 출퇴근 시간을 유지할 수 있었다. 성실무역에서의 근무 환경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다. 윤 선배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영이 계약서 초안을 들고 그의 책상으로 다가왔다. 상준은 안경을 고쳐 쓰고 서류를 검토했다. 여기 조항이 조금 애매하네.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해야 할 것 같아. 지영은 경청하며 메모를 했다. 역시 선배님이 경험이 많으시네요. 저희는 이런 부분을 놓치기 쉬운데. 상준은 미소를 지었다. 이곳에서 그는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존경받는 선배로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나눌 수 있었다. 특히 젊은 직원들이 그의 조언을 구하는 일이 많아졌다. 점심시간, 그는 태우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다. 과장님, 요즘 잘 지내세요? 적응은 다 하셨나요? 태우가 물었다. 상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생각보다 빨리 적응했어. 내 덕분이지. 다행이네요. 사실 태우가 목소리를 낮추었다. 대항그룹에 다시 들어가실 수 있다는 소식 듣고 놀랐어요. 그런데 거절하셨다면서요? 상준은 김치를 집어 입에 넣으며 대답했다. 그래, 많이 고민했지만 이제 와서 보니 이곳에서의 삶이 더 맞는 것 같아. 태우의 눈이 커졌다. 대단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제안이면 바로 뛰어들었을 텐데 나도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었어.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돈과 지위가 전부는 아니더라고. 태우는 생각에 잠긴 듯했다. 저도 요즘 그런 생각 많이 해요. 회사에서 승진하려고 너무 무리하다 보니 건강도 안 좋아지고 아내와도 자주 다투고. 상준은 태우의 고민을 이해했다. 그 역시 비슷한 길을 걸어왔기 때문이다. 태우 씨, 한 가지 조언해도 될까? 지금 네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뭐야? 태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글쎄요. 성공하기 위해서?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데 그게 진짜 네가 원하는 걸까? 아니면 그저 남들이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을 쫓고 있는 건 아닐까? 태우는 말없이 상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에 혼란스러움이 역력했다. 나도 3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 그런데 결국 깨달은 건 진정한 성공은 회사 내에서의 직위나 급여가 아니라는 거야.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끼는 일, 그리고 마음의 평화,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태우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요즘 너무 일에만 집중하다 보니 정작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상주는 문득 자신이 태우에게 조언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한때 그를 도와준 후배가 이제는 그의 조언을 구하는 상황이 되었다. 인생이란 참 묘한 것이다. 오후 업무를 마치고 상주는 정시에 퇴근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미경과 함께 재훈의 대학교 캠퍼스를 방문하기로 한 날이었다. 재훈이 근로장학생으로 일하는 도서관을 보고 싶었던 것이다. 대학 정문에서 미경을 만난 상주는 그녀와 함께 캠퍼스를 거닐었다. 가을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캠퍼스는 활기찼다. 본 여보, 우리 재훈이가 여기서 공부하고 있다니 믿어지지 않네. 미경이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상준도 가슴이 뿌듯했다. 그래,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렀어. 어제 같은데 중앙도서관에 도착하자 재훈이 그들을 맞이했다. 그는 도서관 안내 데스크에서 일하고 있었다. 아빠, 엄마, 어서 오세요. 재훈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상주는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언제부터 재훈이 이렇게 의젓한 성인이 되었을까? 그는 그동안 아들의 성장 과정을 제대로 지켜보지 못했다는 생각에 약간의 아쉬움이 들었다. 와, 우리 아들 정말 멋있네. 상준이 재훈의 어깨를 토닥였다. 재훈은 수줍게 웃었다. 아빠, 오버하지 마세요. 그냥 평범한 알바생일 뿐이에요. 아니야, 정말 자랑스럽구나. 네가 이렇게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모습이. 재훈은 부모에게 도서관을 안내했다. 그곳에서 일하는 방식, 학생들을 어떻게 돕는지, 그리고 자신이 맡은 업무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상준과 미경은 아들의 모습을 보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네. 미경이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상준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대학그룹에서 승진하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바쁘게 살던 그 시간 동안 재훈은 자신의 삶을 꾸려가며 성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지금 그는 그 과정을 직접 목격할 수 있는 특별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다. 캠퍼스 식당에서 함께 저녁을 먹으며 세 사람은 오랜만에 깊은 대화를 나눴다. 재훈은 대학 생활과 미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고 상준과 미경은 자신들의 일상을 나누었다. 아빠, 성실무역에서 일하는 거 어때요? 적응 잘 되셨어요? 재훈이 물었다. 상준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응, 생각보다 훨씬 좋아. 내 경험을 젊은 직원들과 나눌 수 있어서 보람을 느끼고 있어. 아빠가 요즘 훨씬 행복해 보여요. 예전에는 항상 피곤해 보이고 짜증도 많으셨는데 상준은 아들의 솔직한 말에 놀랐지만 곧 수긍했다. 그랬지. 나도 몰랐는데 그동안 많이 스트레스 받고 있었나 봐. 지금이 훨씬 좋아요. 우리 가족이 더 많이 대화하게 되었잖아요. 겨울이 찾아왔다. 상준이 대학그룹을 떠난 지 어느덧 6개월이 지났다. 그 시간 동안 많은 것이 변했다. 성실무역에서의 그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졌고 미경은 도서관에서 아이들을 위한 독서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게 되었다. 재훈은 대학원 진학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었다. 아침 출근길, 상준은 이제 익숙해진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거리는 하얀 눈으로 덮여 있었다. 올 겨울 첫 눈이었다. 벌써 1년이 저물어 가는구나. 그는 지난 1년을 되돌아보았다.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던가. 해고의 충격, 숨겨온 비밀, 가족과의 재연결, 그리고 새로운 시작. 삶은 그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그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니었다. 회사에 도착하자 사무실이 분주한 모습이었다. 연말이라 업무가 많았다. 윤 선배님, 좋은 아침이에요. 지영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다. 응, 좋은 아침. 오늘 눈 왔더라. 출근길 안 미끄러웠어? 지영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너빨 괜찮았어요. 아, 그리고 성이사님께서 선배님을 찾으셨어요. 상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선기사의 사무실로 향했다. 노크 후 들어가자 성기사는 환하게 웃으며 그를 맞이했다. 아, 윤상준 씨, 앉으세요. 그 상주는 그의 앞에 앉았다. 네, 저를 찾으셨다고 해서 왔습니다. 성이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상준 씨, 입사한 지 6개월이 지났네요. 그동안 회사에 많은 기여를 해주셨어요. 특히 대학그룹과의 계약 조건을 개선한 건 정말 큰 성과였죠. 상주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아메이소 마치마마. 별 말씀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겸손하시네요. 성이사가 웃었다. 사실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서 불렀습니다. 우리 회사가 내년부터 동남아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인데 그 프로젝트 책임자로 상준 씨를 생각하고 있어요. 상준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저를요? 네. 상준 씨의 경험과 식견이 이 프로젝트에 꼭 필요합니다. 물론 업무량이 좀 늘어날 수도 있고 해외 출장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급여도 인상되고 직책도 부장으로 올라갑니다. 상준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6개월 전 대항그룹의 민호가 그에게 제안했던 것과 비슷한 프로젝트였다. 하지만 상황은 완전히 달랐다. 이곳에서 그는 억지로 끼워 맞춰진 자리가 아닌 진정한 실력과 경험을 인정받아 선택된 것이었다. 감사합니다, 이사님. 정말 영광입니다. 제가 할 수 있을지? 물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상준 씨를 믿으니까요. 성이사가 자신 있게 말했다. 주말 동안 생각해 보시고 월요일에 답변 주세요. 사무실로 돌아온 상준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새 프로젝트는 분명 도전적인 일이었다. 더 많은 책임, 더 많은 업무 시간, 그리고 출장까지. 그가 그토록 중요시하게 된 가족과의 시간이 줄어들 수도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새로운 성장의 기회이기도 했다. 그의 경험을 살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회사의 미래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 상준은 이런 제안이 다시 올 줄은 몰랐다. 점심시간 그는 태우와 함께 식사를 하기로 했다. 와, 축하드려요. 동남아 프로젝트라니 정말 중요한 자리네요. 태우가 감탄했다. 상준은 미소 지었다. 고마워. 하지만 아직 고민 중이야. 태우의 표정이 의아해졌다. 왜요? 정말 좋은 기회 아닌가요? 만나비서 못해 그렇지. 하지만 업무 강도가 세질 테고 출장도 잦을 거야. 가족과의 시간이 줄어들 것 같아서. 태우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과장님 말씀대로 돈과 직위가 전부는 아니죠. 하지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계속 말했다. 이번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과장님은 이미 삶의 균형을 찾으셨잖아요. 이제 그 바탕 위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거니까요. 상준은 태우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의 말이 맞았다. 6개월 전의 상준과 지금의 상준은 달랐다. 지금의 그는 자신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명확히 알고 있었다. 퇴근 후 상준은 집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미경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오늘 일찍 들어가요. 얘기할 게 있어서. 집에 도착하자 미경은 따뜻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상준은 아내에게 선기사의 제안을 설명했다. 동남아 프로젝트라 대단하네요. 미경이 감탄했다. 당신 능력을 인정받은 거예요. 그런데 업무량이 많아질 거야. 출장도 자주 가게 될 테고. 상준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미경은 그의 손을 잡고 진지하게 말했다. 여보, 걱정 마세요. 우리 이제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됐잖아요. 당신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다면 나도 기뻐요. 정말? 네. 그리고 이제는 다르잖아요. 당신도 일과 가족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고 나도 내 삶을 찾아가고 있고 우리 함께 잘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상준은 미경의 말에 깊이 감동했다. 그녀의 지지와 이해는 그에게 큰 힘이 되었다. 저녁 식사 후 재훈도 귀가했다. 상준은 아들에게도 새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했다. 와, 아빠 대단하세요. 재훈이 감탄했다. 동남아 시장이면 베트남, 태국 이런 곳들이죠. 저도 동남아 문화에 관심 많았어요. 상준은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럼 방학 때 나랑 같이 출장 가볼래? 동남아 시장 조사도 하고 함께 여행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재훈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그거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날 밤 상준은 베란다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다. 눈이 그친 후에 맑은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새로운 도전, 새로운 시작. 그는 이제 두렵지 않았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에게는 이 여정을 함께할 소중한 가족이 있었다. 상준은 미소를 지으며 내일을 기다렸다.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확신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제 그는 자신의 가치를 지키며 살아갈 것이다. 윤상준 부장님, 베트남 쪽 보고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상준은 회의실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들에서 고개를 들었다. 성실무역 동남아 진출 프로젝트를 맡은 지 3개월이 지났다. 그의 명함에는 이제 영업부장이라는 직함이 새겨져 있었다. 네, 검토 완료했습니다. 베트남은 잠재력이 크지만
현지 규제가 까다롭네요. 법률 자문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회의는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상주는 팀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때로는 조언을 제시했다. 대항그룹에서의 30년 경험이 이제 이곳에서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는 예전처럼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하려 들지 않았다. 대신 팀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들의 강점을 살리는 데 집중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온 상주는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다. 지난달 미경과 재훈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그들의 웃는 얼굴에서 행복이 느껴졌다. 휴대폰이 울렸다. 미경이었다. 여보, 일 잘 돼가요? 응, 지금 막 회의 끝났어. 다음 주 베트남 출장 준비 중이야. 재훈이가 아침부터 들떠 있더라고요. 아빠랑 함께 가는 출장이 기대된대요. 상주는 미소 지었다. 약속대로 이번 베트남 출장에는 방학 중인 재훈도 동행하기로 했다. 업무와 가족 여행을 함께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그는 설레었다. 나도 기대돼. 사실 내가 더 들떠 있는지도 몰라. 전화를 끊고 상주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봄이 시작되고 있었다. 겨울 내내 잠들어 있던 나무들이 새싹을 트이우고 있었다. 마치 그의 인생처럼. 오후 상주는 성이사와의 미팅을 위해 그의 사무실로 향했다. 윤 부장, 들어오게. 성이사가 반갑게 맞이했다. 베트남 출장 준비는 잘 돼가나? 네,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현지 파트너사와의 미팅도 확정했고요. 성이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자네가 이 프로젝트를 맡아줘서 정말 다행이네. 자네의 경험과 통찰력이 큰 도움이 되고 있어. 과찬이십니다. 팀원들의 노력 덕분이죠. 성이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을 이었다. 사실 오늘 좀 심각한 얘기가 있어서 불렀네. 상준의 표정이 긴장되었다. 무슨 일입니까? 대항그룹에서 연락이 왔어. 우리 회사를 인수하려 한다는군. 상준은 놀라 말을 잇지 못했다. 대항그룹이 성실무역을 인수한다고? 그것은 그가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다. 인수라뇨? 아직 확정된 건 아니야. 제안이 들어온 단계지. 성이사가 설명했다. 하지만 이사회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야. 중소기업으로 계속 가기보다는 대기업의 일원이 되는 게 회사의 미래를 위해 좋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 상주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성실무역이 대항그룹에 인수된다면 그는 다시 그 회사의 일원이 되는 셈이었다. 그동안의 선택과 변화가 헛된 것이 될까? 자네 생각은 어떤가? 예전 회사인데 기분이 복잡하겠군. 상주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을 이었다. 인수가 된다 해도 우리 팀과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되겠지요. 물론이지. 오히려 더 큰 자원과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자네의 동남아 프로젝트도 더 확장될 가능성이 높고. 상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그는 이런 상황에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달랐다. 회사의 이름이나 규모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이사님, 저는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우리 팀원들의 고용 안정성이 보장됐으면 합니다. 성이사의 눈빛이 따뜻해졌다. 윤 부장다운 생각이군. 걱정 마게. 내가 협상 과정에서 그 점을 확실히 할 테니. 사무실로 돌아온 상주는 창가에 서서 생각에 잠겼다. 인생이란 참 예측 불가능하다. 그가 떠나온 회사가 다시 그의 앞에 나타날 줄이야.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다. 그는 더 이상 대항그룹 윤 과장이 아니었다. 그는 성실무역 윤 부장이었고 무엇보다 자신의 가치를 아는 윤상준이었다며 퇴근 시간 상준은 가방을 챙기며 결심했다. 집에 가서 미경과 재훈에게 이 소식을 알리고 함께 의논할 것이다. 이제 그의 결정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가족으로서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베트남 하노이의 아침은 활기찼다. 오토바이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노점상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호텔 창문 너머로 보였다. 상주는 발코니에 서서 이국적인 풍경을 바라보았다. 아빠, 오늘 일정이 어떻게 돼요? 재훈이 방에서 나와 아버지 옆에 섰다. 일주일간의 베트남 출장 중 절반이 지났다. 상주는 오전에 업무 미팅을 가졌고 오후는 보통 재훈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오늘 오전에는 현지 파트너사와 마지막 미팅이 있어 오후에는 하롱베이로 가보는 게 어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래. 재훈의 얼굴이 밝아졌다. 정말요? 인터넷에서 봤는데 정말 아름답대요. 아침 식사 후
상주는 정장을 차려입고 미팅 장소로 향했다. 재훈은 호텔에서 책을 읽으며 아버지를 기다리기로 했다. 미팅은 성공적이었다. 베트남 파트너사는 상준의 제안에 큰 관심을 보였고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상준은 자신이 가진 경험과 지식을 최대한 활용했고 동시에 현지 문화와 상황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다. 윤 부장님 정말 인상적입니다. 귀사와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쁩니다. 베트남 회사의 대표가 악수를 청했다. 상준은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길 바랍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상준은 선기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계약 예비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세부 사항은 다음 주에 법무팀과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훌륭해요, 윤 부장. 정말 자네 덕분이야. 성기사가 기뻐했다. 그리고 대항우르권에 대해서도 좋은 소식이 있네. 우리 조건이 대부분 받아들여졌어. 직원들의 고용 보장도 확실히 했고 상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다행입니다. 자네 개인적으로도 좋은 제안이 있을 걸세. 대항그룹에서 동남아 사업부 총괄 디렉터 자리를 제안했어. 물론 결정은 자네 몫이지만 상준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작년에 그를 해고했던 회사가 이제는 그에게 고위직을 제안한다니. 인생이란 참 아이러니했다. 호텔에 도착한 상준은 재훈과 함께 하롱베이로 향했다. 에메랄드빛 바다 위에 솟은 기암고의 석들은 장관이었다. 유람선을 타고 바다 위를 유유히 흐르며 아버지와 아들은 깊은 대화를 나눴다. 아빠 이번 출장 정말 재밌어요. 아빠가 일하는 모습도 볼 수 있고 이렇게 여행도 하고. 나도 너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좋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야. 대항그룹이 성실무역을 인수한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아빠는 어떤 결정을 내릴 거예요? 상준은 하롱베이의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아직 정확히 결정하진 않았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무슨 선택을 하든 그건 단순히 직위나 급여 때문이 아닐 거야. 내가 진정으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 그리고 우리 가족과의 균형을 지킬 수 있는 선택을 할 거야. 재훈은 아버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아빠, 저는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작년에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았을 때도 아빠는 다시 일어섰잖아요. 상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들의 인정이 그에게는 어떤 성공보다 값진 것이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상준은 미경과 영상통화를 했다. 그는 아내에게 베트남에서의 경험과 선기사의 제안에 대해 이야기했다. 여보, 당신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나는 지지할 거예요. 미경이 따뜻하게 말했다. 당신은 이미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어요. 이제는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것을 선택하세요. 통화를 마친 후 상준은 베트남의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지난 1년간의 여정을 떠올렸다. 해고의 충격에서 시작해 가족과의 재연결, 새로운 직장에서의 도전,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기회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지만 그것이 인생의 아름다움이 아닐까. 상준은 이제 더 이상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는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었고 그 가치를 지켜나갈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상준은 베트남 파트너사와의 마지막 회의를 위해 준비하며 재훈에게 물었다. 오늘 저녁 비행기로 귀국인데 떠나기 전에 더 보고 싶은 곳 있니? 재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텔라그리본 짰다. 특별히 없어요. 그냥 아빠랑 더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상준은 아들을 꼭 안았다. 그래, 오늘 오후는 너와 함께 보낼게. 이게 바로 내가 찾아온 행복이구나. 호텔 로비를 나서며 상준은 베트남의 아침 햇살을 맞았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도전, 그리고 변함없는 가치. 그의 인생 여정은 계속되고 있었다. 아빠 가요! 재훈이 밝게 웃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상준은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앞으로 나아갔다.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든 그는 준비되어 있었다.